그런 동양의 성 혹은 개발하는 성의 핵심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접이불루 그리고 환정본회, 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이 환정본회를 통해서 성강과 성능력을 개발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계명입니다. 2013년도인가요? 네, 아우성 팟캐스트 동양의 성 출연 이후로 구성혜 선생님하고 이제 활발하게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지금 아우성 3단사 과정 하시는 분들이죠? 강사 과정 하시는 분들이에요?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예, 그러세요? 동양의 성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개념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잠재력 개발 과정에서 하나의 그 체험으로 할 수 있는 입궁섹스에 대해서 그 자세히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잠재력 개발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궁 오르가즘을 개발하는 체험으로서 입궁 오르가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단체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7년도에 그 멀티 오르가즘맨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멀티 오르가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여러 번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는 개념을 제가 이 사회에 좀 던져서 상당히 좀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독자들이 생기고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얼떨결에 성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연구해 보니까 멀티 오르가즘보다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개념이 정립됐어요. 제가 이제 에너지 성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에너지 오르가즘은 쉽게 말하면 충전하는 오르가즘입니다. 멀티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번 느끼더라도 밖으로 터트린 식으로 하면은 역시 에너지 탈진감이라든가 소진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걸 터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충전함으로써 고조된 상태를 30초에서 한 30분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충전되는 개념을 제가 더 발전시켜서 에너지 성학으로 이제 정립하게 됐습니다. 깨어나는 성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계속 깨우는 이런 면에서 이제 서양 성학하고 다른 면입니다. 단순히 이제 평균적인 차원에서 성을 뭐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들이 있거든요. 성감이라든가 성능력 차원에서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것이 동양의 성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동양성의 근간이 되는 이 소녀경 책을 번역해서 출간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 구성혜 선생님이 또 이 추천사까지 써주셔서 책이 더 빛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는 성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든가 기공 또 명상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책을 냈습니다. 이런 거를 토탈로 해서 이제 포브레인 체계로 제가 이제 정립을 하게 됐어요. 인간의 이제 욕구를 크게 이제 4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4가지 요소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포브레인 체계로 이걸 이제 정립하게 됐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동양에서는 정기신, 삼보 개념으로 인간을 설명했죠. 그죠? 삼보. 서양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덕체, 요 3요소를 인간의 그 전인 요소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요즘은 뭐 국영수로 됐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정기신, 지덕체 3요소를 공부하는 것이 전인교육으로서 이제 많이 강조됐었죠. 저는 이제 성적인 요소를 따로 구분해서 4가지 요소로 이제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4가지 요소 중에서 성욕,
성에너지가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림에서도 봤듯이 해부학적으로도 사실 4개의 방이 있거든요. 하나의 집에 4개의 방이 있죠. 그죠? 골방강, 복강, 그 다음에 흉강, 내강. 크게 4개의 방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성에너지가 자리하는 곳이 가장 뿌리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우리가 성을 통해서 뭐 태어났고, 최초의 세포도 성세포지 않습니까? 그죠? 성세포에서 인간 자체가 분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성이 인간 삶의 원천이고 생명력의 이제 근본 에너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4가지 욕망 중에서 사실 가장 그 성이 강력하고 근본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개발 전문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자극하는 10가지 요소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성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성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4가지 요소 중에 성욕을 먼저 잘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청소년들을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봐도 성 관련 혹은 이성 문제를 가장 주요 관심사로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성욕구를 물질적 차원으로 보면은 정액, 성호르몬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에너지화 된 게 성에너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성욕구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다 같은 레벨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내의 양식, 성욕구를 이제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행위가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자극을 하고 충족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극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소모적으로 될 수도 있고 더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으로 될 수 있죠. 양식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그 방식들을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성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성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식으로 많이 성문화가 지금 조성되어 있죠. 그죠? 이 억압과 금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20년 이제 성교육을 한 지가 됐는데 20년 전이나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소녀경 책을 내가지고 교보문고에 제가 광고를 좀 했어요. 제가 동양의 성학 광고 문구를 썼는데 제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자를 지어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동양의 성학의 성자를 그 별표로 해놔, 별표로. 제가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데 성자를 진짜요. 예, 성자를 별표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 성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 숭배하는 건지 너무 이상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 성을 대하는 태도들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보면 여성들이 자기 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몸이 사회나 혹은 종교, 부모한테 속한 것이냐 잘못 접근을 해요. 그 지인의 손을 넣는 것조차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방울이라는 제가 그 여성 훈련 기구를 개발해서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그걸 넣는 것조차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끈이 달려 있어요. 끈이 달려 있는데 넣어가지고 끈이 떨어져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끈이 떨어지면 그 손을 넣어가지고 꺼내면 될 텐데 그게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손을 넣을 생각을 못하는 그런 여성들도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억압적이고 금욕적인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사회적으로 억압을 해놓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상당히 몰래 성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너무 말초적으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죠. 상당히 말초적이고 이제 소모적으로 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상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성에 대한 강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정보도 이제 많이 개방되고 있는데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그 말초적인 제목이나 이런 걸 달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너무 건전하면은 잘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약간 자극적인, 내용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제목을 좀 달라고 이제 노력도 좀 하고 있는데, 너무 자극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 다 이제 문제죠. 소모적으로 너무 이루어져도 문제고, 너무 이제 억압적으로 에너지를 억눌러도 문제가 되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동양의 성은 성을 긍정하면서 이 욕구를 계속 이제 고차원적으로 계속 성화시켜 나간다는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에너지를 긍정하는 기본에서 그 욕구를 이제 계속 건강 에너지라든가 감정 에너지, 정신 에너지로 계속 승화시켜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데 아주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동양의 성은 크게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소녀경 혹은 까마수트라, 요게 이제 2대 경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게 수련 차원으로도 갑니다. 왜냐하면은 성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개발하고 깨달음 차원으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성을 통해서 깨달음 차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있는데 정상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많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크게 나누면 이제 포브레는 얘기를 했는데, 마음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정신으로 또 가는 길이 있고, 육체적 뭐 고행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성을 통해서도 그 정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수행 전통이 동양에서 고래로부터 있어 왔죠. 중국 쪽에 이제 이런 방중술, 또 수련 쪽에서는 이제 쌍수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인도 탄트라 쪽에는 이제 자도 탄트라가 성을 통한 수행 전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방면에 이제 경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경전을 이제 몇 가지 적어 놨는데, 상당히 그 중국 쪽이나 인도 쪽에 이 방면에 문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양의 성은 이런 고대의 이제 성수련 전통에 바탕을 두고 현대적으로 체계화한 그런 성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동양의 성 혹은 개발하는 성의 핵심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접이불루 그리고 환정본해, 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음양교접이, 음양이 좋아하는 것이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정신을 각성시키는 근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고, 정력이라든가 정액, 성에너지를 이 양생이나 수행의 근본 에너지를 보거든요. 동양에서는 에너지나 혹은 정신력도 근본적으로 이 정액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동양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너지, 정액을 아껴야, 애정이라고 하는데, 애자가 아낄 애자도 되거든요. 정을 아끼는 데 있다는 거죠. 정을 아끼는 방법이 바로 이제 정을 돌려서 뇌를 보강하고 몸의 세포라든가 내분비샘, 모든 몸의 부위들을 이제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걸 통해서 불로장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뭐 불로장생 얘기하고 깨달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환정본해를 통해서 성감과 성능력을 개발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 보면은 음양 교접의 도가 이제 강정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팽조에게 가서 이제 오래 사는 법을 물었는데 이 답변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보약을 먹으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 교접의 도리를 모르면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효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남녀 교접의 도리를 강정법의 핵심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상하는 일을 피하고 음양교합의 이치를 깨치는 것이 바로 죽지 않는 도입니다. 이렇게 소녀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이라든가 성에너지가 양생과 수행의 근본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구절도 동양의 경전들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학책에 보면은 정액이 가득 차니 정기가 가득 차고 정기가 가득 차니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니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니 병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늙어도 더욱 혈기가 왕성한 것은 모두 정액에서 근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탄트라 경전 봐도 똑같은 얘기가 있죠.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열쇠는 정액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것의 배출을 억제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 시대도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여기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나온 구절이 있는데요. 에너지가 별한 가난하기의 정액은 한 방울의 내수로 뜨거운 증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는 영혼과 감각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너지가 물질화된 것이 정액이고 이 정액에서 영혼과 감각이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동양사상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한정본회를 그 핵심 수행으로 이제 핵심 개념으로 이 성고전에서 혹은 성수행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정본회란 한 가지 일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죠? 여기도 명약을 복용했다 해도 이 원리를 익히지 못한다면 장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탄트라 경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골반 부위에 있는 내부 기관들을 적절하게 숙축시키는 것으로 골반 부위에서 생성되는 분비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획득한다면 바즈롤리를 성취할 수 있다. 이게 바즈롤리가 금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신. 인도에도 똑같은 이런 핵심 사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생과 수행의 근본 에너지 정을 계속 아끼고 되돌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소녀경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사정이 곧 섹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특히 남자들은 이제 그런 사상에 딱 젖어 있는데 섹스라고 얘기하면은 사정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90% 이상일 겁니다. 95%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사정하지 않고 섹스하면은 무슨 재미로 성생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고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똑같아요. 옛날에 똑같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녀 고접할 때 사정을 해야 쾌락을 느끼는데 정액을 닫아 사정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죠? 사정하면은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눈이 희미해지고 목이 마르고 골절이 풀려서 나른해지요. 현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현자 타임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현자 타임. 남성들은 이거를 다 느낄 겁니다. 사정하고 나면. 근데 여성들도 역시 발산하는 빅뱅 오르가즘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에 터뜨려서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몸에 에너지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 번 터뜨린 다음에 탈진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터뜨리면은 이런 피곤한 증세를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충전한 다음에 터뜨리면 덜하죠. 덜한데 빨리 터뜨릴수록 이런 탈진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교접하고 사정하지 않으면 기력이 남아돌아 몸이 편해지고 귀와 눈이 밝아진다 하면서 사정은 하지 않지만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 늘 약간 부족하더라도 어찌 쾌락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로 우리가 섹스를 끝내면은 그 욕구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계속 그 충만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욕구, 친밀감이 계속 남아있죠. 근데 사정하면은
이쁘게 보이는 여자도 베개 많지도 못하게 보입니다. 남자들이. 사정한 다음에 만약에 마를린 먼로가 옆에 와 있어도 아마 눈길에 잘 안 갈 겁니다. 그마침 그 사정이 몸에 그 탈진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단지 쾌감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만 얘기했지만 이 한정보내를 계속하면은 엄청난 이제 잠재력들이 사실 깨어나요.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정보내를 하면은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 번 참으면은 이제 기력이 왕성해지고, 두 번 참으면 이제 귀와 눈이 밝아지고, 세 번 하면은 만병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혈류와 등도 강해지고, 엉덩이와 가랑이에 힘이 붙고, 강체가 나고, 수명이 연장이 되고, 10번째는 신명과 통한다고 그랬죠. 예, 10번 정도 참으면은 신명과 통할 정도로 이제 의식도 깨어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서양 의학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한 번에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사실 이런 변화를 다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이 구절대로만 이해해가지고 한 번 사적 참는다고 그래서 뭐 눈이 밝아지고 뭐 수명이 연장되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황당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실천을 하면은 이런 과정을 남성들이 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을 아끼면은 해출이 되고 이제 건강에 도움되는 이런 개념들이 의학적으로 좀 많이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정보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몸이 어떻게 변해 나가고 호르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혈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실험해서 많이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옛날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시도를 한 예가 있습니다. 슈타이나흐라는 사람이 노화 생지선의 활성에 의한 해충법이라는 논문을 써서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의학계에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름이 아니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정관수술이에요, 정관수술. 정관수술을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수정관을 묶은 지가 회복력이 빠르고 성욕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밝혔어요. 그냥 개복을 하고 이제 봉합한 지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수정관을 묶은 지가 훨씬 더 성욕이 늘어났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관수술을 이 사람이 해충법으로 소개해가지고 상당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예이치라든가 프로이트도 이런 수술을 받았대요, 그 당시에. 제 견해로는 정관수술 하면은 정자하고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호르몬들이 배출이 안 되고 이제 다시 혈액으로 그 재흡수가 되는 그런 약간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정액의 대부분이 정액이지 않습니까? 정액은 소모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수술만 해가지고 이런 해춘의 효과를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그 정자와 호르몬의 어떤 그 재흡수는 조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생체를 인위적으로 또 이렇게 묶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자들이 배출이 안 돼서 부관 쪽에 염증도 생기고 그러한 그 부작용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점과 단점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크게 이제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양에서 비사정에 대한 이런 실험을 한 예가 있어요. 이게 뉴욕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로 소개된 적도 있거든요. 아리조나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꼬마 선충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교미가 마음껏 허용된 벌레하고 교미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승려벌레. 그 다음에 교미는 허용했지만 이제 정액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게 만든 멀티와준 벌레하고 실험을 했는데 승려벌레는 11일, 원래 평균이 한 8일 정도 생존하거든요. 조금 이제 늘어났고 멀티와준 벌레는 14일까지 생존하자는 거지. 정액을 소모하지 않는 벌레가 가장 이렇게 오래 사는 걸로 하여튼 실험 결과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벌레가 사실 인간 유전자하고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고 세포 분화 과정을 밝히는 실험 모델로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벌레. 그리고 노벨 의학상을 이 벌레 연구에서 한 3명 정도가 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간 유전자하고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실험하는 효용이 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실험들이 좀 더 정밀하게 저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직접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여건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사정의 개념을 단순히 참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참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참으면은 이 정관이라든가 전립선 쪽에 이제 또 골반 쪽에 충혈감, 통증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성욕구가 너무 넘쳐납니다. 항상 이제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성욕이 충만해질 수가 있죠. 한정본의 진정한 뜻은 뭔가 하면은 이 골반에 있는 성에너지, 그러니까 정액은 다시 재흡수가 이루어지고요. 피를 통해서. 그리고 정액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있죠. 흥분한 에너지 있죠. 흥분한 에너지. 흥분하면은 그 정액에서 열이 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죠? 그 에너지는 몸으로 완전히 돌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순환시킬수록 골반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요. 순환이 완벽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처음에는 막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여기에 골반에 이제 정액이 쌓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커집니다. 근데 순환을 시키면 시킬수록 부담감이 적어지고 이 행위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에너지 순환을 통해서 몸이 더 깊게 이완이 되겠죠. 그죠? 에너지 순환하면서 몸의 세포를 더 깊게 열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사정하는 것보다 더 깊은 휴식과 이완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순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충족시키고 깊이 이완하고 휴식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교를 끝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정본의 진정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정본회가 이제 완전히 안 되면은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정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소녀경이라든가 성고전에서 보면은 아예 사정을 금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게 적절하게 나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정하면 좋은 그런 횟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근방에 보면은 20대는 4일에 한 번, 30대는 8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죠. 그 다음 40대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정해놨는데 60대 이후가 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허약한 사람은 하지 말라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과 이런 문헌을 근거로 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게 건강한 사정 횟수를 정해놨습니다. 10대는 주 3회, 20대는 주 2회, 30대는 주 1회, 40대는 2주에 1회, 50대는 월 1회. 그 다음 60대 이상은 한 1, 2개월에 1회 내지는 되도록 사정하지 않으면 좋다. 이렇게 이제 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정본회가 됨에 따라서 이제 비사정 기간이 점차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늘려나가는 게 좋고, 한정본회가 완벽하게 안 되면은 적절하게 이제 사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그 에너지가 순환이 돼서 충전된 다음에 사정하면은 빨리 사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액 속에 포함된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충분히 우리가 흡수해서 몸으로 충족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사정하더라도 소모가 상당히 적어지죠. 우리가 한약을 다리는 거에 비교하면 되죠. 한약을 우리가 충분히 다려내면은 그 찌꺼기를 버려도 데미지가 적잖아. 그죠? 근데 충분히 다리기 전에 그걸 버려버리면은 영양소들을 온전히 잃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성생활 하는 것이 5분, 10분이거든요. 평균이 5분이에요, 남자들. 그 가지고는 도저히 그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안 되고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고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운 그 정액 속에 아까운 보배를 헛되게 이제 쏟아내는 식으로 지금 성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서양의학에서는 지금 뭐 1분, 5분이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 정도 가지고는 충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상 하면은 뭐 여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그 이상 해보지도 못하면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 5분이면은 기름칠만 하고 그냥 엔진도 못 돌리고 기름칠만 하고 끝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정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성에 어떤 진보가 있을 수가 없죠.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